이제 개별 건물을 넘어서 단지 차원으로, 도시 차원으로 제로에너지 도시까지 만들어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로에너지 건물, 패시브 하우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거 가지고는 온실가스 못 줄이잖아요. 사실 도시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도시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그건 도시 안에 있는 요소들이 전부 다 에너지를 줄여야 돼요. 제가 최근에 한 건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어떤 건물이냐면요. 종로구청에 이번에 5월 3일 날 준공된 해명 아이들 놀이터예요. 원래 해명 아리수 올림터라고 하는 이 가압장이 있던 부지에다가 지금 보이는 그 화면에 벽돌 건물이 가압장이에요. 1987년에 지어진 가압장인데 이 위에 옥탑방이 있었어요. 그 옥탑방은 이 가압장에서 근무하시는 내지는 기계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수도사업소 공간이에요. 가압장은 뭐냐면 경사진 지역에 수돗물을 보내기 위해서 펌핑을 해주는 공간이라서 우리가 소위 환경 친화시설, 환경시설, 기초시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환경 기초시설인 이 가압장의 노후화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가압장을 그린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셨고 종로구청에서요. 그래서 가압장 그린 리모델링 하면서 옥탑방에 있었던 수도사업소를 1층으로 옮기면서 1층의 공간을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비어있는 옥상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주고요. 그 어린이 놀이터 옥상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 어떤 하나의 전이 공간으로 쉬면서 계단도 올라가고 또 아까 보셨듯이 유모차나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리프트까지 설치를 해서 이 옥상에 있는 그러니까 가압장 옥상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로 가게 해주는 그런 시설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린 뉴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오래된 환경 기초시설을 그린 리모델링 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을 거의 70% 이상 줄였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땅이 꼭 놀이터는 바닥에만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상부에 빔을 얹어서 여기에다가 전이 공간을 만들고 실제로는 옥탑에 올라가면 또 아이들만을 위한 복합 놀이터도 설계를 해줬더니 환경 기초시설이 곧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놀이터 자체가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도 있습니다. 놀이터도 알고 보면 은근히 에너지를 써요. 예를 들면 방금 휠체어나 그리고 유모차를 위한 리프트도 전기를 쓸 거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야간 조명도 있고 또 CCTV도 있고 아까 모니터링 시스템도 또 전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소비하는 놀이터가 소비하는 그 전력 정도는 본인이 직접 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곳에 태양광 전지판 3.3kW를 설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소비한 만큼 자기가 생산해서 에너지를 그래도 남한테 신세지면서 끌어다 쓰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좀 그런 못난 그런 놀이터는 아니게 된 거죠. 나름대로 좀 디지털 뉴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린 뉴딜도 있었지만 그런 모니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생산하는지도 알게 되고 또 환경 기초시설과 놀이터가 하나로 융복합됐다는 측면에서는요. 정말 많은 부처들이 같이 협업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도시 안에 있는 환경 기초시설뿐만 아니라 놀이터, 건물 하나하나 아까 말한 대로 단지까지 제로에너지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사실 그 도시가 제로에너지 도시가 되고 있고 사실 그런 추세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나 노르웨이 같은 곳에서는 정말 어떻게 하면 도시를 온실가스 줄이는 하나의 온실가스 목표를 직접 할당을 하고 거기 한도 내에서만 에너지를 쓰도록 하고 그걸 평가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툴을 또 정확하게 만들어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건물 하나하나에 지금 제로에너지 만들고 그린 리모델링 하는데 급급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도시 차원으로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거나 이런 제로 에너지 주택을 지을 때 어떤 점들이 더 좋을 건지 이런 것 관련된 의견이나 정책 이것도 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만 해도 돈이 들어요. 그런데 그린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앞에 그린이라는 말을 붙이다 보니까 이 건물은 외관과 내부도 개선이 되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에너지도 절약하고 지 스스로 그리고 에너지도 생산까지 하는 그런 건물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추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건물하고 같이 살다 보니 어떤 편익이 있느냐라는 게 우리가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리모델링을 하면 구조물을 재사용하니까 건설 폐기물 같은 게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내 환경의 공기질을 굉장히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 순환기를 답니다. 그래서 공기 순환기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외부 공기를 내부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내부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산소가 있는 그래서 쾌적한 그런 공기를 갖게 되고 그럼 건물 외피가 전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열과 기밀이 잘 되어 있으니까 덜 덥고 덜 춥고 또 적은 에너지만 조금만 써도 금방 시원해지고 금방 따뜻해지는 그런 건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집에서 살게 되면 취약계층, 노약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폭염 기간에 열대야 기간에 온열 환자 발생자가 되지 않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서민들이 사는 그런 건물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그린 리모델링이 되던가 아니면 제로에너지 건물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물을 만들어줬더니 사실 건강 비용도 줄어들고 또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면서도 건강하게 살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도 적게 줄어들게 되고 또 에너지 비용을 적게 쓰다 보니까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지구도 건강해지는 그런 편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그 에너지 제로가 한옥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결합하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집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령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벌써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의무화예요. 2025년이 되면 민간 건물이 1000제곱미터 이상짜리 지으시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무조건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이제 모든 건축물들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해야 됩니다. 청년들한테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도전을 권하고 싶으신가요? 이 그린 리모델링 분야는요, 제로에너지 건물이든 기존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을 하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사업이 여기 있어요. 탈탄소 신소재 개발도 해야 되죠. 에너지 절약형 자재 개발도 해야죠. 저에너지로 시공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해야 되죠.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죠. 예를 들면 건물 외피 성능 시스템 향상을 위해서 파사드만 디자인하는 건축 인면만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계되는 그런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도 있잖아요. 연계되는 그런 기계 설비 시스템을 또 개발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제로에너지 도시, 탄소 중립 도시로 가야 되니까 전기 인프라하고 열 인프라가 전환이 돼야 돼요. 거기에 또 엄청난 엔지니어링의 그 사업이 있고요. 블루오션이 있고요. 또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분야가 진짜 이 건축물 설계를 통해서 그걸 넘어서 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분야가 생길 수밖에 없고 생겨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분수효과, 낙수효과를 통해서 경제까지도 활성화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시가 제로에너지 도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변했잖아요, 세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0년부터 벌써 의무화가 되고 2030년에는 모든 건축물이 의무화가 돼야 되는 그 세상에 청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블루오션을 찾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아마 저보다는 더 빨리 이윤 창출을 하는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